다시 이제 하나하나 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소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 전, 특히 채무자에 대한 소제기 전에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두는 제도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그 다음에 은행 예금 등의 채권에 또는 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대상 목적물에 따라 집행 절차가 다르다. 우리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압류, 그 다음에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압류,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압류,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죠. 그것을 생각해 보고, 이때 이 가압류의 가는 뭐 어떤 방법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때의 가의 수식하는 의미는 지금 확정 판결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거죠. 그냥 압류 그 방법을 염두에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압류 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가압류가 피보전 채권만 있다, 그것도 소명으로, 예컨대 돈 빌린 차용증 뭐 이런 거가, 이쪽 약속금 이런 거가 가지고 가압류를 거는 거죠. 실제 소송에서는 요게 과연 이제 돈 빌린 게 맞냐 아니냐 막 그거 확실하게 따지는데, 여기서는 소명으로 해서 가압류가 걸리는 거죠. 그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냐 유체동산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은, 집행 절차가 다르다, 이 이야기죠. 실제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사람의 재산이 여러 개, 뭐 많이 충분히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는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하나의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한 요건인데, 채무자의 재산이 막 넉넉하게 있다든지 별로 채무자가 움직임도 없는데, 뭐 빼돌릴 움직임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면,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게 마치 이 사람 말이 맞으면서 약간 이 채무자 측은 힘의 균형에서 뭔가 잘못한 게 되는 형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가압류만으로도, 보전 처분만으로도 일정한 효과를 보는 셈이 돼요. 특히 부동산에 딱 걸려버리면 부동산 걸려 있으니까 어떤 부동산을 활용할 수도 없고, 이거 좀 깝깝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본격적인 싸움에서 억울한 면이 있어서 다투기도 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가 딱 걸릴 때는 그렇게 본격적인 싸움 없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졸지에 힘의 균형에서 을의 입장으로 몰리면서 뭔가 지금 가압류 건 갑의 입장인 채권자 측의 요구에 뭔가 맞대응하는 게, 이게 조금 힘이 거기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가압류가 남용되는, 가처분이 남용되는 이런 점에 비춰서 이 보전의 필요성이 제대로 이렇게 체킹되면서 발령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판사가 이 한 건을 가압류를 발령할 때 3분도 안 본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3, 4분 만에 그냥 탁 켜니까.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있다라고 하나 무슨 차용증 같은 거 나오고 대상 지적해서 가압류 걸어주셔면 그냥 한다. 물론 이제 담보를 제공해요. 만에 하나 그게 남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니까, 지금 자기 돈 받을 권리가 확실히 결론이 확정 판결로서 안 난 상태에서 거는 거니까 담보를 이제 제공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이게 부적절하게 건 거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손해배상을 내야 되는 목에 해당하는 것을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 담보가 그 돈으로 이렇게 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목돈으로 확 내는 게 아니라 증권으로 내요. 증권으로. 그러니까
그냥 몇만 원짜리 증권으로 내고 하니까 별 어떤 이쪽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부담이 안 되면서 선뜻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진장 이런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나중에 사건 통계 거기 내가 써줬는지 모르겠는데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일본은 의외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진장 많아요. 특히 이런 건 이제 법무사가 작성해서 간단하게 정식 지금 소송까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발령이 되니까. 왜냐면 채무자한테는 이게 소송처럼 채무자를 불러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그래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소송이지. 그러니까 채무자는 지금 이 가압류 보전처분 가처분의 성격이 뭐냐면 밀행성이랄까 이런 게 특징이니까 채무자는 지금 이 걸릴 때까지 발령돼서 걸릴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재산에.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자기 반박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나오는 거예요. 소송은 그게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기회가 보장되면서 그 서로 반박하고 변명을 하고 아니다 이다를 한 끝에 나오는 결론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결론이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엉겹기를 자기가 지금 억울한 면이 있고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그런 변명에 이런 여지를 펼칠 기회가 없은 채 그냥 재산을 팍 묶이는 거니까 이 발령에 있어서 좀 더 법원이 잘 좀 보전의 필요성 같은 걸 좀 잘 챙겨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청이 남용되는 거고 법원이 그것을 갖다 신중하게 안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심리가 부실하달까 심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듯이 하여튼 너무 많은 숫자로 되고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딱 걸려버리면 본소송처럼 자기 변명도 못한 채 갑자기 의뢰지로 전락하면서 재산이 묶이면서 뭔가 이게 힘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용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뭔가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2000년도, 2005년도 막 이런 점에는 조금씩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랄까 규율을 조금 남용을 억제하는 이런 측면의 규율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여튼 거의 그냥 발령이 돼요. 담보를 제공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원도 큰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한번 걸려버리면 이거 풀기는 또 힘들어요. 풀기는 상당히 이쪽 채무자 측이 풀기는 힘든데 이 거는 거는 거의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재산이 이거 말고 뭐 그 밖에 또 담보도 있고 그 밖에 보증인도 있고 헌데 라면 실은 예컨대 연대보증은 사람에 대한 보증이니까 이 보전의 필요성에서 그렇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 원 받을 게 있는데 연대보증인이 1억짜리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어서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가압류 걸면 안 된다라고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럴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인 등이 있다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에서 무시해도 돼요. 근데 담보를 건 게 있어요. 담보를 건 게 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걸겠다면 그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 받는 데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1억 원이.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지금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다라면 그때 보전의 필요성은 그 경우는 담보가 제공된 확실한 그게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반면 인적인 담보는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것에 대해서 그 연대보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지금 가압류 거는 데서 보전의 필요성에서 인적 담보가 연대보증인이 있으니까 지금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가압류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담보는 무시해도 되는데 어떤 물적 담보가 있는 거는 보전의 필요성에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보전의 필요성이
이리저리 이렇게 참작이 되면서 발령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보존의 필요성이 그렇게 의미 있게 심리되지 못한 채 발령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와 대칭되는 가처분 중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우리가 이제 일반 소송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낼 때 그 인도 청구권을 이제 장래 인도 청구권을 미리 여기서 이제 확보하는 시지에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건다든지, 내가 본소송에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려는데 거기서 승소했을 때 집행에 있어서 곤란한 것을 대비해서 미리 소유권을 딴 데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가처분, 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청구권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두 종류를 여러분이 많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 특징은 청구권 보존 제도인 점에서는 가압류와 같으나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보존 권리가 지금 금전채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 재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조문상으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래는 이걸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계쟁물이라고 그랬어요. 계쟁물. 그래서 아직도 교과서 등에는 또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계쟁물이라는 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그 말을 종래 지금 풀어 쓴 거고 종래 한자식으로 부른 용어이죠. 그 가운데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자기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든지 제기하면서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죠. 그 신청하는 취지나 나중에 주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의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집행관은 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처분 주문이 나오는 거죠.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매 있어서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그런 소송에 있어서 그 대상물을 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죠. 그래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중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라 했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아까 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그 개최해버리면 이건 뭐 그냥 그게 더 이상 어떻게 못 열게 한다,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형상을 그대로 진행해서 방치한다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 처분이다. 좀 아까 설명한 가압류라든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 그게 뭐 금전채권이냐, 인도청구권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 이런 것을 묻지 않는다. 확인소송의 그런 본안소송의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가압류 같은 것은 이행소송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확인소송에서도 나올 수 있다. 단순히 현상 동결에 그치지 않고 임시의 조치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만 이는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이 조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말로 쭉 풀어놔가지고 느낌은 뭘 말하는지 알겠지만 조문에 가서 표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상을 방치한다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유형은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종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같은데 이런 경우, 그다음에 공사금지 가처분 이런 경우는 공사금지 가처분은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거죠. 공사금지 가처분은 이게 막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 일조권 싸움이라든지 뭐 소음 싸움이라든지 뭔가 그게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그 건물 짓지 마라 민원 넣다가 안 되면 이제 막 옆집에서 주위에서 공사금지 막 시키는데 그 막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거의 올라갔으면 그때는 가처분 안 받아주겠죠. 뭐 설사 이 지금 신청한 채권자가 말이 맞더라도 상당 부분 간 것을 막 짓지 못하게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난 그런 정도면 그러니까 조금 거의 지어지지 않고 막 이 기반 공사 정도 할 때야 만약 이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내주겠지만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으면 뭐 다른 요건 충족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뭐 이런 거죠. 통계를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따로 잡은 건 아니고 가처분 속에 있는데 2012년 가장 최근 통계네요. 가압류는 30만 건, 가처분은 5만 3천 건 정도가 지방법원에서 있었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접수된 게 극소수지만 있네요. 그러니까 본소송이 항소심에서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73건이 있었고 본소송이 가처분 고등법원 단계에서 58건이 있었네요. 대법원 단계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은 없네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거꾸로 이의를 한 경우는 1심 지방법원 단계에서는 9,400건, 고등법원 단계에서는 37건 정도가 접수됐고 이 접수된 것보다 처리된 게 많은 건 왜 그런 건지는 알겠어요? 전년도 거에서 넘어온 것 등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 적어온 건 아니고 접수 기준과 처리가 이게 더 넘는 경우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게 있어서 그래요. 이런 통계치를 보이네요.